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랄게요.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를 팍스 밀키트에 담아서 전달해 드리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쉽게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이 됐습니다. 김연홍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종료 후에도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김연홍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어떤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목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시장은 아쉬운 마무리를 했지만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교훈이 됐을 겁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은 2% 가까운 하락장으로 한 해를 마쳤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상실된 가운데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오히려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모든 업종이 내림세로 마쳤지만 그 와중에 게임주들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가 온라인 게임 판호 발급을 발표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원 50전 내린 1,264원 50전으로 마감가를 기록했는데요. 1년 동안 75원 넘게 환율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다 1저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1.93% 빠진 2236선에서 마쳤는데 작년 마지막 2거래일 동안 96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1.89% 하락하면서 680선을 지키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시장에서는 2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개인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6,700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0억 넘게 팔았습니다. 사들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그 전 거래일 빅테크주들의 반짝 반등으로 강세로 마쳤던 뉴욕 3대 지수,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장년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증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한 해를 마쳤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4개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1년 동안 모든 분기에서 지수가 하락한 건 2001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봉쇄 정책을 비롯한 코로나19의 여파 같은 거시경제적 악재들도 많았지만 가장 큰 영향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연준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낙폭이 유독 컸습니다. 장 초반 발표된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PMI 기준치인 50에는 못 미치면서 여전히 위축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확 줄면서 장중 내내 한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산업지수가 0.22%, 나스닥이 0.11%, S&P 500은 0.25% 내리면서 3대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김연홍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욱 전문가님께서 저희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인데요. 방송에서는 섹터나 테마 위주로만 공개가 되고 있고 현재 보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만 가격 전략과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드림텍이 7%, 하이브 12%, 실리콘투 14%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고요. CMG제약이 8%, NH벅스가 2.7%, 에코마케팅 1.6% 오름세로 거래 매도 타이밍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7%, 데브시스터즈는 가장 최근 12월 27일에 5,500원에 진입해서 56,400원에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11%가 넘는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막바지에 저희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오픈 채팅방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김현홍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한 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 잘 맞이하셨나요? 자, 오늘 저희 올해 첫 거래일 팍스 밀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1시간 늦게 오전 10시에 개장하지만 저희 방송은 결국 8시 30분부터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오늘 방송 종료하기 전에 또 오늘의 투자 전략 눌러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현홍 전문가님과 함께 지난주 월 한 해를 또 되돌아보고 올해 예측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안녕하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도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개묘년 한 해 개혁과 혁신으로 새롭게 회복하시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새해 도지는 보셨나요? 네. 1월 1일에 새해를 네네. 잘 맞이를 하셨나요? 날씨 아주 좋았습니다. 날씨가. 그래요. 자, 저희 오늘 이제 시장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잘 도와주실 그렇습니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우선은 전문가님 앞서 수익률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작년 마무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네. 그 와중에 게임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보유하시고 좀 크게 수익 봤던 종목 중에 우리 게임주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11.5% 수익 내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셨는데요. 자, 우리 게임주들 의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종목 관련된 얘기까지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수익률 리뷰 한번 도와주세요. 뭐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거의 뭐 투매 국면까지 나갔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금요일 날 금요일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었죠. 장 마감일 목요일.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외자 판호 허용이 되면서 한한령 해제로 이슈화가 되면서 뭐 거의 유일한 섹터로서 게임즈 섹터가 금요일 날 상승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데브시스터즈를 이제 기존에
매수하고 있었죠. 뭐 제가 뉴스를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매수한 건 아니고 뭐 차트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김영욱 전문가님 게임주들에 대해서 올해에도 이제 좋은 전망을 네네.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게임주가 사실 중국 다른 소비주나 이런 쪽 엔터테인먼트 같은 쪽은 많이 올랐는데 네. 사실은 중국 관련주로 게임주가 유일하게 못 오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여러 악재들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중국발 호재가 나오면서 네. 이제 목요일부터 좀 움직임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조금 주의할 점들이 있어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네. 대부 시스템즈 한번 차트 보시면은요.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요날 이제 5일선 돌파 지지 과정 거쳐서 좀 시세가 나올 때 요날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조금 이제 낮은 단계에서 매수를 해서 네.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죠. 요날 매수한 거는 제가 이제 여기 60하고 120 골드 나면서 요 수렴 과정에 들어갔다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제가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수렴 반등에 3파가 나오겠다 이렇게 좀 예측이 돼서 요날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요일 날 호재가 나오면서 아주 긴 양봉이 나왔죠. 전형적인 이제 상승 마무리 국면이었는데 요날 금요일 날 근데 금요일 날 살짝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어요. 맞아요. 투매 국면이 나오면서 그래서 상당히 조금 빨리 매수를 했어. 사실 3파기 때문에 중가까지 홀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원칙인데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제가 한 10%대에서 10% 정도에서 매도를 했는데 한 20% 가까이 갔었죠. 그 후에 했는데 뭐 그건 뭐 결과론적인 말씀이고 맞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에서 해서 한 11.5% 수익 내니까 요 양봉이 한 중간쯤 될까요? 한 3분의 2 정도 요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11.5% 정도 매도를 네. 했고요. 대부 시스터즈. 그래서 게임주는 좀 이따 한 번에 이제 섹터 말씀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따가 어차피 테마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현재는 저희 데브시스터즈 매수하신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데브시스터즈 차트상으로 좀 좋은 위치가 확인이 되어서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사실 목요일 시간 외에서부터 그러니까 목요일 전이죠. 네, 수요일 시간 외에서부터 넷마블이 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목요일에 게임주들의 상승으로 장을 좀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데브시스터즈 11% 넘는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사실 조금 빠르게 손절을 하신 것 같아요.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인데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보라티얼은 일단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네. 이 회사는 그 식자재 수입 회사거든요. 이태리 식품, 뭐 파스타, 네. 피자 이런 쪽에 이제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인데 이제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제 방어주 쪽에 음식료 쪽에 오르면서 이제 좀 주변주로 네. 음식료 유통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상승이 들어왔어요. 매개가 들어왔는데 회사 자체가 굉장히 지금 성장세에 있는 회사예요. 네. 뭐 상당히 경기는 안 좋은데 상당히 좀 독보적으로 상당히 이제 성장세가 좀 부각되는 회사거든요. 네. 최근에 메가커피라고 요즘 저가에서 많이 네. 커피 메가커피가 브랜드. 네.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잖아요. 메가커피. 네. 그 메가커피 인수를 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상당히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회사인데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탈 측면도 그렇고 차트상에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상에도 뭐 이렇게 20, 60 골드가 나면서 눌림목을 완성하면서 제가 요날 매수했거든요. 요날 매수했는데 요날 뭐 긴 윗꼬리가 나왔죠. 그렇네요. 요날 매수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어서 네. 좀 올라왔었죠. 올라왔는데 이제 배당락을 나오면서 다시 목요일 날 시장이 좀 급락하다 보니까 21선을 일시적으로 깼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여기 21선 깨는 바로 시점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손실폭은 많이 줄였는데 매도를 해서 마이너스 한 3.5% 정도 해서 손절매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했고 이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음식료 쪽이 방어주 성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조금 이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매물이 좀 이제 소화가 되면은 좀 재매수 지금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보라티알 이태리 식자재 수입 관련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메가커피라는 커피 브랜드까지 인수를 하고 앞으로의 펀더멘털이나 차트적 위치도 좋아 보이지만은 일단은 좀 시장이 안 네, 시장이 좋았던 뭐 게 워낙 안 한 좋아서. 역할을 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작년 마지막에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좀 더 가져가시는 방법을 추천해 주신지.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않고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트레이딩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좀 이 기업이 괜찮아 보여서 장기적으로 나 그냥 한번 담아두겠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은 더 가져가봐도 되는 뭐 거겠죠? 지금 뭐 일단 그 급락이 나왔고 지금 그 주봉이나 월봉 추세상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월봉도 뭐 바닥권이고 그래서 펀더멘탈 이렇게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뭐 계속 가져가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일단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연말 또 실적 1월 중순 되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성장세 이어질 거로 나올 것 음. 같아요. 지속적인 걸로. 그렇다 그러면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더 하락은 뭐 제한적일 같고 그냥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성장세가 돋보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보라티알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우리 경기 방어주 음식료 업종에 있는 종목으로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가져가 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일단은 청산을 하셨지만 또 재매수 타이밍까지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리뷰는 이렇게 오늘 데브시스터즈와 보라티알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를 시작을 하면서 한번 작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우리 시장부터 돌아보면은 너무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빠졌죠. 코스피는 25% 정도, 코스닥은 3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다가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많이 내렸는데 나스닥이 마찬가지로 30%가 넘게 떨어졌었죠. 좀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좀 최악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님 우선 우리 1년치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한 해 동안 어땠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저희 시장이 굉장히 충격이 컸죠. 거의 뭐 세계에서 최하위 하락률을 기록할 정도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네. 저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맞아요. 그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커서 지수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크지 않았나 네. 이렇게 일차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 월봉 종합주가지수 월봉 코스피 월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뭐 코스피 12월 월봉이요. 네. 연봉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럼 연봉을 한번 보시면은 뭐 사실 이게 연봉 보시면은 5년성이죠. 이렇게 뭐 코로나 거치면서 계속 급등이 나오다가 2021년이죠. 윗골에 달면서 하락 시작해서 뭐 작년에 뭐 긴 음봉 이렇게 보여줬죠. 좀 이례적인 거죠, 사실은. 조금 5년선 정도는 지지가 되면서 네. 되돌림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역금융 인상. 장세하고 네. 또 이제 전쟁으로 인한 어떤 실적에 영향을 주는 역실적 장세가 동시에 겹쳐서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 충격을 받다 보니까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 나라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크고 네.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충격을 더 훨씬 더 크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볼 수가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더 크게 영향을 받았죠. 코스닥은 사실 뭐 연봉 보더라도 그렇게 오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하락해서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코스닥은. 그런데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네. 다우지수는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가 않았어요. 한 8.8% 정도 연간으로 하락했으니까. 맞아요. 다우지수가 네. 좀 그나마 버텨줬어요. 그 다우지수 월봉 보시면은 60일선까지 갔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21선을 회복하고 눌림목 주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 상황을 보여줬고, 네.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했죠. 나스닥은. 그렇죠. 나스닥은 뭐 지금 60월 선에서 지금 이제 아직 5월 선이 다시 이제 깨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이 다우지수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역실적 장세에 좀 마무리 국면에서 네. 이제 경기 향방이 뭐 당분간 상반기까지는 계속 되겠지만은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제 좀 반등을 시작해서 실적이 뭐 금년 하반 2분기 말이나 하반기부터 경기가 조금 이제 반등한다 그러면은 주식 시장도 이제 역실적 장세에서 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해서 이제 금융 장세로 좀 회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상저하고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다우 지수를 한번 보시면 다우 지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네. 다우지수 차트상으로 다시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120 골드가 난 상태에서 뭐 지난주 주간 동향 같은 보면은 아주 5일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죠. 5일선이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지금. 회복이 돼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요 수렴 과정 다시 한번 이제 방향을 모색하는 수렴 과정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쌍바닥 확인 여부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120주선이 일단 지지가 되는 모습이어서 다시 이제 5주선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수렴 과정이 나오고 이게 다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네. 다시 하락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쌍바닥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 변수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우도 이제 연간 이제 금년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상반기 중에 주봉 수렴 과정이나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 상반기 중에 나오고 그다음에 저점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하반기쯤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금리 변수라든가 경기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 현재 국면은 요 차트를 위주로 해서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이제 좀 가져가시는 거는 다우지수 주봉상에 추세가 나온 다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쌍바닥이 확인된 다음에 다우지수상에 네. 다우지수 주봉상에 쌍바닥이 확인된 다음에 이제 포지션 매매는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시다. 그러니까 당분간 뭐 연초나 한 상반기까지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시지 않으실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상저하고가 일반적인 이제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예측에서 보유보다는 대응해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변동성 국면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반도체나 2차 전지 쪽보다는 네. 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형 개별주라든가 아니면 연초니까 좀 정책 기대주 있지 않습니까? 네, 연간 네. 정책 기대 수혜주 네. 뭐 방산이나
아니면은 저기 뭐 로봇 관련주, 원전 이런 정책 관련 수혜 예상주 이런 쪽을 연초에 좀 접근하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까지 차트 상으로 한 해를 또 돌아봤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올해는 상저하고 한 2분기 지나면서부터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한 네네. 항상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을 하시는 투자 전략을 네네. 알려주셨고 일단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들이라든지 정책 관련 기대주들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짧게 뭐 한 주도 마무리하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정말 사실 이게 뭐 한 해도 끝났고 그렇게 따지면 월도 끝났고 주도 끝났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일단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장이 다시 좀 상승을 하나 했다가 그 이후에 수요일, 목요일 마지막 거래일 앞두고 좀 낙폭이 많이 깊은 한 주였는데요. 이거는 좀 연말이고 또 배당락 지나고 나서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음.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5일선 공방으로 네. 바닥 다지 과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어요. 네. 미국은.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저희 나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양도세 관련 세금 문제라든가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당락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계속 하락장이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나셨어요. 근데 연말에 결산하시면서 손실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정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을 위한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다고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이제 또 일부적으로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었죠. 북한이 예,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는 좀 특수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 그래서 미국은 바닥 그 다지기나 확인 과정이 나왔었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하락 추세가 강화돼서 그 투매 국면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게 지난주는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는 보여주는데 미국이 지금 다우지수가 5일선 지지되고 나스닥도 5일 전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 나라도 이제 조금 이제 바닥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이 마지막 투매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워낙 지금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시에 반등하다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좀 매도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변동성이 있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를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상저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짧게 봐서 뭐 일단 저희 한 달로 1월을 예측을 하자면은 저희가 12월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발 관련해서 리오프닝이라든지 한한령 해제 이런 관련된 테마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1월에는 또 곧 조만간 있을 CES 2023이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수혜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관련된 제약바이오주들이라든지 아니면 IT 관련 기업들에서 좀 네. 1월에 많이 올라갈 것 같은가요? 좀 시장은 지금 뭐 흐름상에는 뭐 거의 이제 투명 국면에 와 있는데 연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1월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뭐 상당히 확률이 높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거의 뭐 한 80% 이상의 이제 1월 달 그 상승 그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연초고 주가가 이제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뭐 1월 효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연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 기대감, 수혜주들이 오를 것 같고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CES,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 게임주 같은 이런 쪽이 이제 주목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월 효과가 나올 것 같고 이제 바닥 반등이 기대가 되는데 네.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책 수혜 기대 쪽하고 그다음에 CES 네.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같은 중국 관련 모멘텀 관련주 네. 이런 쪽이 일차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월 초에는 음. 그리고 시장이 이제 5일선 쌍바닥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 국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이제 대형주, 선도주 쪽을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죠. 아. 근데 1차적으로는 그런 그 정책 수혜주, 게임주 이런 단발성 모멘텀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뭐 일명 저희가 산타랠리는 사실 이제 없는 채로 한 해가 끝이 났지만은 1월 효과, 뭐 까치랠리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12월의 낙폭이 또 깊었던 만큼 약간의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 봐야 할 부분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신년을 맞아서 정책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CS 2023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술주들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발 모멘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순환매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못 올라온 후발주자들의 테마라든지 종목 같은 부분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 대형주 반도체 2차전지 이런 부분은 반등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분입니다. 오늘장 1시간 늦게 오전 10시에 개장한다는 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제 지난주 목요일장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데브시스터즈 수익률 리뷰할 때 잠깐 언급해 주셨었지만은 일단은 게임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면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1년 6개월 만에 그 한국 게임의 7종을 자국 내 서비스 허가를 했다. 이러면서 다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발 리오프닝 뭐 모멘텀 받을 수 있는 테마 중에서 게임주들이 덜 올라온 상황에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갑자기 그 부분만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넷마블이 장 초반부터 해서 강하게 좀 올라왔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다 해당 일에만 10% 넘게 올랐고 카카오 게임즈도 5.8% 뭐 이렇게 올랐는데요. 이 게임주들 모멘텀 좀 기대에 비해서 늦게 받은 것 네네. 같은데 그러면은 당분간은 또 우리 게임주들을 좀 주목해 봐도 될까요? 네네. 그 기존에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네. OTT 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웹툰 이런 이제 쪽도 있었고요. 웹툰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 뭐 화장품 이런 쪽이 기존에 굉장히 큰 테마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장이 굉장히 주도주였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게임이 새롭게 좀 그런 테마를 형성한다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거든요. 높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 목요일 날 그 흐름을 보셨다시피 이제 장 초반에 많이 상승하다 종가에 음봉으로 마감한 게임들도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게임주 중에도 차별화가 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OT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전체적으로 올랐었는데 게임은 보니까 조금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서 좀 종목 선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번에 파노 허가받은 종목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넷마블, 그다음 뭐 NC소프트, 카카오 조이시티. 게임즈 맞아요. 이런 세 종목은 직접 파노 허가를 받은 종목이에요. 직접적인 일차적인 수혜죠.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뭐 종가도 뭐 괜찮은 모습으로 다 마감이 됐어요. 세 종목은.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수급 측면에서도 외인 기관 매수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좀 안정된 모습이라 보여져서 이렇게 이제 직접 그 파노 허가를 받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중국 진출이 예정돼 있는 게임주 네. 이런 쪽으로 좀 국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뭐 위메이드라든가 컴투스 관련 이런 가상화폐 관련 게임주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목요일 날 다 음봉으로 떨어졌거든요, 종가에. 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외자 판호 허가받은 업체 게임주 그다음에 진출이 예정되어 있는 업체 이렇게 좀 한정해서 지금 넷마블은 이미 많이 올랐고요.
뭐 NC소프트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뭐 이제 중국 진출 예정되어 있는 NHN, 그다음에 저는 매도를 했지만은 대부 시스템즈도 이제 글로벌 IP를 하면서 중국 쪽의 포션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부 시스템즈 같은 이런 종목에 좀 세심하게 좀 분석을 하셔서 조금 이제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게임주들 일단은 당분간 좀 뒤늦게 수혜를 받은 만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두 자릿수 때 급등한 종목들도 있었지만 장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음봉 전환한 종목들도 있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위메이드, 컴투스 같은 종목들은 암호화폐 관련돼서 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조금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그렇게 판호허가를 받은 종목들이라든지 중국 진출이 좀 유력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아까 수익률 말씀하셨던 대부시스터즈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게임주들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중국발 이제 리오프닝 기대되고 있는 테마 중에서 엔터주들 있잖아요. 엔터주도 사실 김영웅 전문가님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이 12월에 안 좋을 때 엔터 관련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거기 이제 선두주자는 JYP 엔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엔터주들은 이제 또 중국 시장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이제 항공주들 많이 움직였지만 그 뒤이어서 해외 뭐 콘서트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엔터주들도 올해 이제 다시 또 이어받아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네. 뭐 엔터주가 장기 1차적으로 이제 중국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에서 공연이 굉장히 활발하게 금년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적들도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지금 해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커요, 엔터주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좋은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 마무리하는 모습이에요. 대부분 종목이. 그 아닌 종목도 몇 개는 보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이제 전형적인 마무리 국면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조정받고 60일선이나 120일선에서 양봉 나올 때 이제 수렴 반등 기대하시면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들은 현재 이제 좀 기술적 반등의 국면에서 마무리 단계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정리를 해야 할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12월 한 달 동안 12% 가까이 올랐고 하이브는 뭐 한 달 동안 20%가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좀 급등이 나왔는데 우리가 또 K 콘텐츠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많지만은 현재 이제 좀 많이 오른 만큼 정리가 될 단계이다라고 이렇게 엔터주 관련해서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게임주 얘기 그리고 엔터주 얘기 중국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테마 관련 얘기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아까 CES 2023 얘기를 했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뭐 신기술을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관전 포인트로는 메타버스 얘기를 하긴 하던데 실제로 좀 움직였던 부분은 로봇주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로봇주들 뭐 해서 관련해서도 전문가님 이제 앞으로의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좀 짧게 한번 볼게요. CES로 인해서 우리 로봇주들이 1월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CES가 1월 5일부터 8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데 큰 이슈거든요. 이제 주식 측면에서는 큰 이슈인데 금년에는 웹 3.0하고 관련해서 XR 관련주,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쪽이 새로 들어오면서 좀 관심이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뭐 나무가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아마존에서 작년 연말에 아마존에서 네. 인력 감축을 하면서 대체로 로봇을 이제 처음 투입했다고 그래요. 물류 관련 로봇을 투입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산성이 얼마나 나오냐 이게 좀 관건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불황 국면에서 로봇이 이제 생산성 향상의 어떤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로봇 관련주들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로봇 그 대체가 성공적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CES가 개최된다 그러면은 네. 이제 웹 3.0이나 메타버스도 주목받겠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기업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로봇 쪽이 좀 관심이 받을 수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작년에 CES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가장 관심을 크게 받았어요. 작년에도. 작년에 네. 그래서 작년에 로봇 관련주가 CES 이슈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 로봇주가 실제적으로 이제 개최가 되면은 좀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로봇주가 지난 목요일 날 보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선도주 중심으로. 네. 그래서 CES 관련해서 로봇주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볼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CES 2023 일단은 올해의 관전 포인트로는 메타버스, 웹 3.0, XR 이런 부분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연말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로봇주들을 주목을 해보자. 작년 CES 때도 이제 로봇주들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았었지만 올해도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실제로 아마존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노동시장 관련해서 인력 감축에 대한 얘기가 대기업 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좀 로봇들로 대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미래 산업 관련해서 로봇주들 좀 눈여겨볼 만하다. CES 2023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로봇주들 얘기 들어봤고요. 한 테마 정도 얘기를 좀 짧게 더 해보면은 지난주 마지막에 장식했던 게 게임주 전에는 드론 관련주들이 아니었나 앞서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북한이 뭐 새해 첫날에도 또 미사일을 쏘았고 무인기 침공이 연말에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드론 부대를 조기 창설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또 방산 쪽도 같이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오더라고요. 자, 근데 이 드론도 관련해서 좀 앞으로의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은데 드론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신기술 이런 부분 접목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드론 관련주가 뭐 이제 최근에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존부터 드론 관련주 성장주는 인식이 많이 됐었죠. 됐었는데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드론 관련주만 국한하기보다는 방산주 전체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론 관련주는 아직 거래량이 작고 네. 그래서 방산주 전체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방산주가 이제 그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 해외 수주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방산주가 이제 턴 어라운드 해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섹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에 또 이제 연초에 국가 뭐 정책 관련해서 수혜주로 방산주가 또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차트상에도 지금 기술적 반등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들어가는 모습이라 조금 대형주 쪽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세 종목이죠. 대형주 네. 쪽에서. 근데 네. 세 종목이 좀 위치가 좀 다 달라요. 다 어, 다른데 그 지난주에 설명 전에 들었었는데 근데 LIG나 하나 에어로는 조금 월봉상 고점이에요. 상당히 고점이에요. 그래서 시장하고 좀 괴리도가 많이 커서 시장의 반등 나면 물론 가겠지만은 그런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시장이 반등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르지 않은 뭐 항공우주 같은 이런 좀 낮은 주가에 있는 종목들이 방산주 중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한번 방산주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드론 관련해서 방산주들이 지난주 후반에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드론 관련주들은 아직 조금 움직임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넓은 영역으로 봐서 방산주 쪽의 모멘텀을 보시고 그 중에서도 큰 기업들, 대장주 위주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일단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도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해외 수주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큰 종목들 세 가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앞서 분석을 해주셨다시피 차트상 위치가 아직 덜 올라온 한국항공우주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드론주 관련해서 방산 쪽까지 확장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2분 40초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9시 15분 40초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1시간 늦게 열리고요. 저희 조금 있다가 오전 10시부터 마감장은 똑같이 3시 반에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늘 지난주에 이슈 있었던 테마와 또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팍스 밀키트는 여러분께 공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장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투자 전략 팍스 밀키트 담아서 전달해 드릴 텐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바로 팍스 밀키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의 팍스 밀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지난주 장이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제가 상승하는 기운과 또 떠오르는 해의 기운을 담아서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요. 아직 장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팍스 밀키트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첫 거래일은 성공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현웅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주목해 볼 만한 투자 전략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뭐 굉장히 어두운 면에 있지만은 뭐 금전 한 해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우세하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고요. 지금 일단 연초기 때문에 정책 수혜 관련주 그 중에서도 좀 CES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현재 또 예정돼 있는 로봇 관련주를 올해 첫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웅 전문가님과 50분 가까이 올해 첫 거래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앞서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죠.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새롭게 지켜볼 만한 테마는 정부의 정책 관련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월에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CES 2023 관련된 수혜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로봇 관련주를 오늘의 팍스 밀키트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조금 있다 10시에 개장이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로봇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샵 3989 번호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김연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방송 종료 후에 전문가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